안녕하십니까. 창원 미타이타로입니다. 오늘은 2025년 국운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인데요. 먼저 역사적으로 을사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보고 다음에 2025년 국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이 을사년이었고 을사조약이 이때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으로 삼아 한국 외부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통감부에 기속시켰습니다. 각국의 공사가 모두 철수하고 단지 영사만이 남아 자국의 상민을 보호하였습니다. 또 1965년이 을사년인데요. 이때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해상 전투가 일어나 중국 인민군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회담 시에서 반미 구호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을사년인데요. 60갑자의 시작인 갑목에서 보았을 때에 을은 급제에 해당됩니다. 급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빼앗긴다 또는 재물을 빼앗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서 갑은 누가 될까요? 갑은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을은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정책을 펼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급제, 재물을 빼앗긴다 또는 어떤 것을 빼앗기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지에 있는 사안은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인데요. 이 상관이 뜻하는 것은 국내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은 이 사를 다시 풀이해서 보면은 정제와 정관과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상관경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간을 파괴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간직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가가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반기에는 급제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겠지만은 이 사안은 정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의 힘이 하반기가 될수록 조금씩 더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병호년인데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업가의 기운이 들어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다시 조금씩 우리나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64억 달러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보조금 4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되어 있고 대출 지원 5억 달러 그리고 투자 금액의 최대 25%의 세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에 체결된 것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기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취임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재집권 시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반도체 보조금법인 칩스법 보조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소문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큰 타격이 와서 주가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막 팔려고 하는 찰나에 또 비상사태가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도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파장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도 현재 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미 대선 전에 한미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2026년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기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갑이고 우리나라는 어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뺏기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당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싸움 때문에 다른 경제 뉴스라든지 민생 관련 뉴스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의료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는데 이런 사안들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 마취도 겨우겨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료 문제가 정말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에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너무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의사단체와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타결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대형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의사들의 숫자가 조금은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서 응급사태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의사들의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투쟁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민생 사안들이 더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수가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밀려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에게 더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통신 판매업이 발달한 시대에 그래도 할 만한 사업이 식당이고 음식 판매업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커피나 올리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리브유 기름값이 오르고 또 커피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영업도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현상이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올 4년은 또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보면 을사년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을사년에 간운, 다시 말해서 직업운이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전화번호는 네이버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는 제 휴대폰 전화 그리고 카톡 아이디를 올려두었습니다. 최근에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상담을 해드리고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사귀시는 남자나 여자의 속마음이나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알고 싶으신 분, 또는 시험, 금전, 매매, 이사, 신년운, 그리고 적성, 일상의 갈등과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